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연간 기획보도. 오늘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봅니다. 해마다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는 서산의료원이 올해는 지역 한센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펼쳐진 봉사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인구가 17만 900여 명으로 시 승격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방송 연간 기획보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충남 순서입니다. 외국인들이 일터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딜까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홍성의 경우 등록 외국인만 3천 명에 달하는데 지원단체의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문을 연 홍성 이주민센터. 현재 이곳의 유일한 직원은 주현우 씨입니다. 지난 3월 동료 직원 1명이 센터를 떠나면서 각종 상담부터 행정 업무까지 일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급은 줄었습니다. 급여에 맞춰 일하는 날도 주 5일에서 4일로 줄었는데 할 일은 늘어 휴일에도 일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고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업무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처리를 어쨌든 해야 돼서 나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2명이던 직원이 1명으로 준 이유, 정부가 올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마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은 1명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또 근무 일수를 또 줄여서 그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나마 홍성군으로부터 해마다 보조금 2,600만 원가량을 받고 있지만 금액은 10여 년째 제자리.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걱정이 앞섭니다. 공모사업에는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조건이 되게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 돼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충남에서 외국인 노동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지원단체는 모두 5곳.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외국인 수만큼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그 센터들을 지원해도 되게 그 단기적으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설화하는 어떤 뭐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덧 누적 100만 명. 이주민 정착을 돕는 전문기관과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한센인 정착마을 2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약 4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은 편견과 차별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의료원과 봉사단체가 서산 한센인 마을인 영락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서산 한센인 정착마을 영락원을 찾은 서산의료원 의료진입니다. 마을에는 한센인 16명과 가족, 관계자 등 2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산의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차 간격이 넓어 의료원까지 이동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골다공증과 혈압, 혈당, 간단한 약 처방 등을 준비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영락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을 살피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한센병을 앓고 계신 그런 열악한 환경에 계신 우리 그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의료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75세 이상이고 일반 노인보다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상황. 주민들을 위해 마을을 찾아준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연신 나타냅니다. 너무 반갑고 좋지. 근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 찾아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걷지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해 여기 사람들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아이고 말도 못하게 고맙지. 이번 의료봉사에는 지역봉사단체도 참여해 더 뜻깊습니다. 봉사단체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와 위험요소 제거, 정비 등을 도왔습니다. 또 추후 도배가 필요한 집을 조사해 도배 작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할 사람도 없고 손님 불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 못 갈 데가 어딨냐 봉사인들이. 그래서 저희 그 아내가 그 같이 로타리 활동하는 그 클럽 회원들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뜻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단걸음에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표정이 너무 없으시다가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 영락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 서산의료원. 찾아가는 진료에 이어 한센인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치과 진료 등 의료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당진시가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7만 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진 인구는 지난해 10월 17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월 15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당진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03명을 기록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년 평균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의 주요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에 벌초를 진행하시면은 벌 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가 50%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긴 소매와 바지, 장갑, 모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필수적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벌쏘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하시거나 말벌 전용 퇴치제를 구비한 후 벌초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땅벌과 쌍살벌, 말벌 등 말벌과에 속하는 종류만 수십여 종.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강하기 때문에 쏘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예산군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연휴 기간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14곳은 권역별로 날짜를 정해 비상진료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산종합병원과 예산명지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운영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충남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남당항 대하축제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대하축제장 인근 식품 접객업소 15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24곳과 식품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18개소 등 모두 42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홍성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홍성군이 광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광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추석 명절을 맞는 소비자와 상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이번 주말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해미읍성과 황금산에서 정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모두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한과와 장류, 잡곡류 등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미읍성에서는 매주 토요일, 황금산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립니다. 특히 첫 개장일인 7일, 해미읍성 직거래 장터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300명은 뜸부기쌀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690억 원보다 1.7배 많은 금액입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와 재해위험 지역 개선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재해위험 지역 신규 지구 12곳과 계속 마무리 지구 64곳 등 모두 76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평가를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 일원에서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의 공격성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를 통과한 맹견에겐 사육 허가증이 발급되며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맹견은 사육이 불가합니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와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입니다. 청양군이 추석 연휴 기간 상하수도 긴급 처리반을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연휴 기간 평소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단수나 누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처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서 누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수지와 공공하수장, 마을 상수도 250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